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은 그렇죠. 미완성된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 현황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각 3점, 그렇죠. 원문자 한 개당 3점씩이 배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게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그림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이 어때요? 그죠?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연속 폼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되면 단일 폼, 여러 개의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연속 폼이 되겠습니다. 결국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되겠죠. 자, 그럼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업할 폼이 구매 현황 폼이죠. 구매 현황 폼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그죠? 폼 속성 중에서 기본 보기 속성, 폼 속성은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했을 경우 속성 시트는 그죠? 폼과 관련된 폼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기본 보기,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속성들은 형식 탭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네요. 기본 보기가 지금 어때요? 단일 폼으로 되어 있죠.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연속 폼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테이블에서 설명드렸듯이 목록 값이 적을 경우는 그렇죠. 속성명을 더블 클릭해서도 빠르게 속성값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목록 값이 많을 경우는 이와 같이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자, 폼 속성 중에서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폼이나 보고서 작업할 때는 이와 같이 속성 시트를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요. 자, 다른 컨트롤들을 클릭할 때마다 속성 시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작지 않다면 속성 시트는 항상 열어두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하다는 것 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에 있는 탐색 단추, 폼의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것. 탐색 단추는 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이 탐색 단추죠. 자, 이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방법, 속성, 그죠? 탐색 단추 속성을 예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오로 하게 되면 표시가 안 되고, 예로 지정하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탐색 단추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폼 속성이니까, 그죠? 폼 선택키를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자동으로 폼으로 바뀌게 되죠. 자, 폼 속성 중에서 탐색 단추도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죠. 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속성은 형식 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좀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탐색 단추. 자, 예, 아니오 속성은 빠르게 변경하는 방법. 그렇죠. 속성명을 더블 클릭한다는 것. 자, 탐색 단추를 예로 지정하게 되면, 그렇죠. 폼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이 로드될 때 구매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폼이 로드될 때 정렬 기준은 그렇죠. 폼 속성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폼 속성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정렬이니까 데이터 탭에 있겠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기준 속성을 구매 번호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오름차순은 옵션이 뭐예요? ASC, 어센딩의 약자인 ASC인데 생략 가능하죠. 오름차순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옵션을 반드시 DESC, 디센딩의 약자인 DESC를 적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필드명만 지정하면 되겠죠. 옵션은 생략하면 오름차순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폼 속성 중에서 정렬 기준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앞선 작업에서 폼 속성 작업을 했었죠. 자, 폼 속성 시트가 열려 있네요. 자, 폼 속성 중에서 데이터 정렬이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보면 어때요? 정렬 기준 있죠. 자, 이 정렬 기준에 기준 필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구매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그랬죠. 구매 번호. 자, 오름차순은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오름차순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옵션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 내림차순일 경우만 반드시 옵션을 적어줘야 된다는 것. 자, 정렬 기준을 구매 번호 오름차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본문에 있는 txt 구매 가격에 탭 정지가 안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탭 정지가 뭐예요? 자, 컨트롤 이동할 때 우리가 탭을 눌러서 컨트롤 이동할 수가 있죠. 이때 탭으로 눌렀을 때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가 아니오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컨트롤의 탭이 정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탭을 눌러서 이동이 안 되고 그 해당 컨트롤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탭 정지가 기본적으로 다 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누를 때마다 컨트롤별로 포커스 이동이 가능한데 탭 정지가 아니오로 설정된 경우, 자, 지금 어때요? 탭 정지가 안 되도록 설정하시고, 즉 탭 정지를 아니오로 지정한 경우는 해당 컨트롤은 탭을 눌러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탭 정지가 안 되도록 설정하라는 얘기는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탭 정지는 데이터나 어떤 표시하는 형태도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기타 탭에 있겠죠. 기타 탭에 있는 탭 정지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탭 정지 속성 설정할 컨트롤이 본문에 있다고 그랬죠. 본문에 있는 txt 구매 가격. 자, 그럼 구매 가격이면 구매 가격 관련 있겠네요. 그죠? txt 구매 가격 맞네요. 자, txt 구매 가격 컨트롤에 있는 탭 정지 속성 기타 탭이라고 그랬죠. 자, 아래쪽 여기네요. 탭 정지 속성이 지금 얘로 설정되어 있죠. 얘 아니오 속성은 속성명을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자,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탭 정지를 아니오로 설정하게 되면 탭을 눌렀을 때마다 포커스가 이동되는데 그 탭 정지가 아니오로 설정된 컨트롤은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죠. 즉, 탭으로서 해당 컨트롤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 바닥글에 있는 txt 합계 컨트롤에는 구매 가격 필드의 합계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자, 컨트롤 원본 설정하는 건데 표시 예가 있네요. 표시 한번 볼게요. 합계가 95만 6천인 경우 총 구매 금액은 95만 6천, 000원입니다. 자, 지금 합계 이외에 부수적으로 문자가 같이 출력이 되죠. 어떤 문자? 총 구매 금액은 한 칸 띄고 그 다음 95만 6천 합계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 표시되는데,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뒤에 원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의 표시가 있네요. 합계가 0인 경우는 총 구매 금액은 0원입니다. 즉 0일께도 0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그렇죠. 0이라는 서식 기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함수를 사용할 때 포맷 함수를 쓰래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는 또 썸으로 구해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포맷 함수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썸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총 구매 금액은 이라는 문자, 뒤에 원입니다라는 문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러한 서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썸이라는 합계를 이용해서 그렇죠, 합계를 산출하는 거죠. 자,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지정한다는 거죠. 자, 포맷. 먼저 포맷은 첫 번째 산출할 값은 뭐예요? 썸 함수를 이용해서 구매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 합계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뒤에 있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라. 어떻게? 총 구매 금액은 한 칸 띄고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 썸으로 산출된 금액을 샵, 샵샵 0이라는 서식 기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하고 0일 경우는 0도 표시하는 그런 서식 기호로 산출된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뒤에 원입니다. 점이라는 문자를 함께 표시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해야 한다는 것. 자, 포맷 함수의 형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도 알아야겠죠. 자, 썸 함수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 속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컨트롤이 폼 바닥글에 있었죠. 여기 있네요.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뭔가 필드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작업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볼까요? tx 합계 맞네요. 폼 바닥글에 있는 tx 합계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거죠. 컨트롤 원본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시할 거니까. 데이터 탭에 있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건데, 자, 어떻게 설정하느냐? 좀 값이 설정하기 기니까 늘리고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어떻게 확인했어요? 첫 번째, 포맷. 자, 포맷이라는 함수를 먼저 작성하는데, 포맷은 형식이 어때요? 먼저 산출될 값 표시할 값. 지금 포맷 함수의 서식에 지정할 값. 자, 값은 뭐예요?
구매 가격의 합계죠. 구매 가격의 합계 먼저 sum. 자, 필드명은 대괄호를 붙여준다는 것. 구매 가격. 자, 대괄호를 붙이지 않아도 필드명은 자동으로 대괄호가 붙긴 하는데 혹시라도 대괄호가 안 붙게 되면은 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에는 대괄호를 붙여주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 자, 구매 가격의 합계, 즉 sum 구매 가격. 구매 가격 합계를 어떻게 표시하냐? 콤마 뒤에 큰 따옴표 안에 표시를 할 거예요. 먼저 문자로 총 구매 금액은 이라는 문자와 한 칸을 띄우는 값을 표시하고 문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 샵, 콤마,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는데 마지막은 0도 표시하게.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하고 0일 경우는 0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서식 기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이어서 표시할 문자 원입니다. 점까지. 큰 따옴표 안에 묶어주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값이 좀 변경이 돼요. 서식이. 자, 이것이 좀 변경이 되죠. 이렇게 큰 따옴표도 변경이 돼요. 자, 이건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처럼 총 구매 금액은 한 칸 띄고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1입니다. 점까지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된다는 것. 자, 지금 5개의 지시사항을 모두 완료했죠. 문제 2번 폼 완성과 관련된 문제 2번의 1번이죠. 폼 완성과 관련된 5개의 문제를 모두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닫아주고 자, 실행을 해볼까요? 디자인,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의 보기, 폼 보기. 자, 우리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연속 폼, 값이 연속적으로 표시가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탐색 단추 있네요. 그 다음 구매 번호 필드 오름차순 정렬 1, 2, 3, 4, 5, 6, 7, 8, 9 그죠? 자, 그 다음 탭을 넣을까요? 구매 가격. 자,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구매 가격 컨트롤 txt 구매 가격 컨트롤에 탭 정지가 되는지 탭 안 가죠. 자, 지금 구매 번호, 구매 날짜, 타이틀, 회원 코드, 구매 가격은 가지 않네요. 그죠? 탭 정지 속성은 아니오로 설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그 txt 합계 컨트롤 총 구매 금액은 천 단위 구분 기호 1입니다. 점 표시가 됐죠. 정상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작업한 걸 확인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확히 꼼꼼히 지시사항을 읽고 정확히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속성들을 꼼꼼히 읽어서 정확히 지정하고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구매 현황 폼 본문에 있는 txt 타이틀 컨트롤에 음반 타이틀을 표시하시오. 자, 이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표시하는 건데 자, 이 지시사항을 좀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자, 지시사항 볼게요. 구매 현황 폼의 레코드 원본을 참조하여 구매 현황 폼에 연결되어 있는 레코드 원본을 먼저 확인을 하래요. 자, 뭔가 해당 폼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폼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겠죠. 그 연결된 테이블이나 혹은 쿼리가 되겠죠. 그 레코드 원본을 참조하여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결국 타이틀을 표시하는 거죠.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표시하래요. 근데 또 그 타이틀은 어디에 있대요? 중고 음반 테이블을 이용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봐서는 지금 타이틀은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을 표시하는데 그 타이틀을 표시할 때 뭘 이용한다? 음반 코드를 참조해서 즉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표시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코드를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구매 현황 폼에는 음반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폼에는 음반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대요. 자, 근데 앞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코드 원본을 참조하여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막상 해당 폼에는 음반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연결은 돼 있다는 거죠. 뭐가? 음반 코드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조건을 지정할 때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자, dlook 함수를 사용하시오. 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야 돼요. 자, dlookup 타이틀을 표시하는데 이 타이틀은 어디에 있다?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다. 자, 근데 조건이 뭐다?
음반 코드가 뭐와 같다? 구매 현황 폼에 있는 음반 코드와 같은 타이틀을 표시해라. 자, 근데 음반 코드와 같은 구매 현황 폼의 음반 코드를 조건으로 지정할 때 좀 자세히 지정했죠. 폼스라는 명령을 이용하고 느낌표 또 구매 현황 폼. 자, 폼스는 그렇죠. 폼이라는 예하고요. 자, 폼 어떤 폼? 구매 현황 폼. 거기에 있는 음반 코드. 자, 그냥 음반 코드와 음반 코드가 아니고 한쪽은 음반 코드예요. 그냥 필드. 이거는 중고 음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개체에 있는 음반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음반 코드를 적어주게 되면은 얘도 여기에 있는 거죠. 중고 음반에.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음반 코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매 현황 폼에 있는 음반 코드인데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자,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컨트롤 어문 속성으로 설정된 코드를 하나씩 볼게요. 자, dlookup. 그죠? 특정 개체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표시하는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표시할 값, 즉 표시할 필드, 어떤 필드의 값을 표시할 것이냐? 자, 타이틀, 결과값을 구할 필드 이름으로 여기서는 자, 문제의 타이틀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타이틀 필드를 지정한 거죠. 즉, 조건에 맞는 타이틀을 표시해라. 자, 근데 그 타이틀은 어디에 있다? 타이틀은 중고 음반에 있다고 앞서 문제 조건에 제시가 됐었죠. 지금 중고 음반 테이블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표시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을 표시하라는 거죠. 자, 지금 테이블들 열어봐도 타이틀이 있는 테이블은 중고 음반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이 해당 타이틀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 타이틀 필드가 어느 테이블에 있는 혹은 어느 쿼리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의 친절히 제시가 됐죠. 타이틀을 표시하되 중고 음반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즉 중고 음반에 있는 타이틀을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작업 대상 레코드가 들어있는 테이블이나 쿼리. 여기서는 타이틀은 중고 음반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 열어보니까 타이틀이 중고 음반 테이블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음반 테이블을 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표시할 필드, 두 번째는 그 필드가 속해 있는 개체. 여기서는 테이블이었죠. 테이블이나 쿼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고 음반 테이블이었어요. 자, 그 개체를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 조건은 자, 이 음반 코드.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음반 코드는 그냥 음반 코드라고 필드명만 적게 되면은 이 중고 음반에 있는 음반 코드를 의미를 해요. 결국 중고 음반에 있는 음반 코드와 뭘 비교하는 거예요? 폼, 어떤 폼? 구매 현황 폼. 자, 이 음반 코드가 구매 현황 폼에 있는 음반 코드 필드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 어느 폼에 있는지. 자, 지금 문제에 어떤 제시가 있었냐면 또 구매 현황 폼에는 음반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값이 없다면 아예 이런 그 조건을 설정할 수가 없어. 이 문제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약간 좀 난이도를 높인 거죠. 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해당 필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 구매 현황 폼에는 레코드 원본을 보게 되면은 구매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구매 테이블에는 음반 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표시만 안 됐을 뿐이에요. 즉 음반 코드, 중고 음반에 있는 음반 코드와 비교할 건데 지금 구매 현황 폼의 음반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폼스 구매 현황 음반 코드라고 자세하게 기술한 거죠, 조건에. 근데 만약에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다면은 그 표시되어 있는 컨트롤이 있겠죠. 그럼 컨트롤 이름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 자, 여기서 음반 코드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음반 코드와 뭘 비교하는 거다? 구매 현황 폼에 있는 음반 코드를 비교해서 그 음반 코드끼리 서로 같은 거에 대한 타이틀. 왜? 지금 화면에 표시하는 거는 폼에 표시할 거잖아요. 폼에는 음반 코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레코드가. 폼에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그 음반 코드와 연결된 레코드가 표시가 돼 있겠죠. 그 연결된 음반 코드와 연결된 레코드. 결국 그 레코드는 음반 코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를 작업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dlookup 값을 표시하는데 타이틀을 표시할 거다. 이 타이틀은 어디에 있다?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다. 자, 어떤 조건에 맞는 타이틀을 표시할 것이냐? 지금 중고 음반에 있는 음반 코드와
현재 작업 중인 폼에 있는 음반 코드가 같은 경우 그 같은 음반 코드에 대한 타이틀을 표시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뒤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 설정하는 것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매 현황 폼이죠. 자,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타이틀을 표시할 거예요. 타이틀을 표시할 건데 조건이 뭐였어요? 음반 코드였죠. 근데 음반 코드가 여기 없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보기에서 레코드 원본을 볼까요? 레코드 원본이 뭐로 되어 있어요? 구매로 되어 있죠. 구매 테이블 열어볼게요. 자, 구매 테이블에는 음반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반 코드가 있지만 표시만 안 됐을 뿐이에요. 자, 그럼 구매번호 1번에 해당하는 음반 코드가 뭔가 볼게요. 구매번호 1번에 해당하는 음반 코드는 아주 아래쪽에 있네요. 자, 지금 구매번호 1번에 해당하는 음반 코드는 K00041 끝자리만 생각하고요. 41번이에요. 즉 구매번호 1번에 해당되는 건 41, 음반 코드가 41번에 대한 타이틀이 표시가 돼야 돼요. 자, 근데 그 타이틀은 중고 음반에 있는 타이틀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중고 음반에 가서 음반 코드를 봤더니 41번이 뭐예요? 41번. 거기에 대한 타이틀이 뭐예요? 애타는 마음. 즉 구매 현황 폼의 타이틀에 애타는 마음을 표시할 때 조건을 어떻게 쓸 것이냐. 화면엔 표시가 없지만은 지금 이 레코드에 해당하는 음반 코드가 여기 화면에 표시가 안 되지만 아까 뭐였어요? K00041이었죠. 음반 코드가 지금 화면에 표시만 안 돼 있지만 연결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41번에 대한 것과 뭘 비교해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41번을 같은 걸 찾는 거죠. 그런 다음 거기서의 타이틀을 가져와서 여기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을 지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자, 지금 자, 본문에 컨트롤 원본에 자, 요같이 한 거죠. dlookup. 자, 표시할 게 뭐예요? 타이틀을 표시한다고 했죠. 타이틀, 필드. 자, 필드나 객체나 조건을 모두 다 큰 따옴표 안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타이틀을 표시할 건데 그 타이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었죠. 자, 지금 작성하는 것들은 앞서서 지금 그렇죠. 문제의 조건도 확인했고 테이블이나 뭐 쿼리나 폼을 다 열어보면서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실제 수험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고 테이블이나 뭐 쿼리나 폼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그냥 수월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 조건이 있었어요. 타이틀을 표시할 거다. 근데 그 타이틀은 뭘 이용한다? 중고 음반 테이블을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자, 뭘 비교해요? 음반 코드를 이용해서 타이틀 표시라고 또 조건에 줬어요. 친절하게. 자, 근데 이 음반 코드는 자, 음반 코드는 자, 필드명은 그렇죠. 대괄호로 붙여준다는 거.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는 자, 이 음반 코드는 자동으로 붙긴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음반 코드는 어디에 있는 음반 코드라고 했어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음반 코드와 뭘 비교해요? 여기다 그냥 음반 코드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중고 음반에 있는 음반 코드와 음반 코드를 비교해?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뒤에 있는 음반 코드는 그냥 음반 코드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폼에 있다. 폼에 있는 거다. 근데 어떤 폼이냐? 폼 이름. 지금 판매 현황, 구매 현황이죠. 구매 현황 폼에 있는 자, 각각을 다 느낌표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자, 폼에 있는 느낌표 어떤 폼? 구매 현황 폼 느낌표 그 안에 있는 뭐? 필드 음반 코드 필드.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큰 따옴표를 안 해줬죠. 각각을 다 큰 따옴표 묶어줘야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듯이 지금 구매 현황 폼에는 레코드가 하나가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음반 코드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때요? 연결은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레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음반 코드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과 비교해서 중고 음반 테이블에 있는 음반 코드와 비교해서 같은 거에 대한 타이틀을 표시하는 거죠. 앞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애타는 마음 맞죠? 우리가 앞서서 확인해 봤어요. 왜? 이 레코드에 연결된 그 음반 코드는 뭐였어요? K00041이었죠. 그 K00041을 뭐와 비교해요? 중고 음반에 가서 그 음반 코드를 찾는 거죠. 그 다음 그 음반 코드에 해당하는 뭘 갖고 온 거예요? 타이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표시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수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디로 함수를 이용할 때는 문제의 조건을 보고서 먼저 그렇죠,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요. 조건이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조건이 자세히 제시가 된 거예요. 그 조건만 보고도 디로 함수를 많이 써봤으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세한 조건이 없더라도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표시할 필드가 뭔지는 조건에 주어지는 거죠. 타이틀은 주어집니다. 뭘 표시하라고 문제에 주어지게 돼 있죠. 그럼 이 타이틀이 들어있는 원본 개체를 찾아봤더니 그게 중고 음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중고 음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은 음반 코드, 조건도 제시가 되니까 그 음반 코드와 뭘 비교한다? 지금 구매 현황 폼에 있는 필드, 폼즈, 그 다음 폼 이름, 필드명을 기술해서 조건을 작성한다는 것. 자, 그걸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구매 현황 폼의 머리글 영역에 다음의 지시사항과 1번 문제의 그림을 참조하여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자, 그림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라는 캡션이 작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단추를 생성을 하래요. 자, 근데 이 단추를 클릭하면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지는 그 밑에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생성한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생성한 후 지정하시오. 자, 먼저 매크로를 작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라는 거죠. 어떤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보기인데 역할은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매크로를 지금 여기에 지정을 하래요. 어디? 지금 생성된 컨트롤에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생성된 컨트롤에 그러기 전에 매크로를 생성할 때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수 있게끔 하는 함수는 뭐예요? 그렇죠. 오픈 리포트죠. 오픈 리포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 생성된 컨트롤의 이름, 지금 앞서서 먼저 단추를 만들었잖아요. 단추를 생성하는 거죠. 단추를 생성하고 거기에 그렇죠. 보고서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지정하는 거죠. 자, 이 만들어진 단추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자, 생성된 단추 컨트롤의 이름은 cmd 보고서로 하고, 자, 그러면 이름은 그쵸. 이름은 기타 탭에 있죠. 자, 기타 탭에 있는 이름을 cmd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 캡션은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로 하시오. 자, 캡션은 눈에 보이는 거죠. 형식 탭에 있겠죠. 형식 탭에 캡션 속성을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 자, 캡션은 이와 같이 형식 탭의 캡션 속성에 작성을 해도 되고 단추를 만든 다음에 그 단추에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게 되면 캡션에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컨트롤을 생성해서 컨트롤 이름은 cmd 보고서, 캡션은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자, 이 작성된 컨트롤에 뭘 지정을 해요? 앞서서 있던 지시사항, 그죠?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매크로를 그렇죠, 생성한 컨트롤에 연결하는 거죠. 자, 클릭했을 때죠. 자, 생성한 명령단추를 클릭하면이니까 클릭 이벤트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명령 단추를 생성하고 그 매크로도 만들고 만들어진 매크로를 그 생성된 그 명령 단추 컨트롤에 지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령 단추 만들기 전에 매크로부터 만들어야겠죠. 매크로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지정할 거니까 자,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의 매크로. 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죠. 오픈 리포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오픈 리포트 함수를 선택하고 보고서 이름 뭐예요? 보고서는 장르별 음반 현황. 자,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형태죠. 자, 그리고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라고 그랬죠. 자, 생성할 때 이름이 주어졌죠. 자, 뭔가 이름이 주어졌을 경우는 그 이름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틀리게 되면 그 채점 대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름이 뭐예요? 보고서 보기. 자, 보고서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생성됐죠? 자, 이제
그 구매현황 폼을 열어야겠죠. 우측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지금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면 되는데, 자,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의 컨트롤 네 번째 있네요. 명령 단추 클릭하고 크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적당한 크기로 비슷하게 맞춰놓고 나중에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우선은 만들고요. 자, 마법사가 나타나면 취소. 자, 지금 이 위에 지금 커맨드 17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여기에 직접 캡션을 입력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속성의 캡션에 보게 되면 그대로 작성이 돼 있어요. 자, 먼저 할 게 뭐예요? 더블 클릭. 자, 속성에서 자, 지금 이름은 기타 탭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름이 지금 커맨드 17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붙은 거죠. 자, 이름을 문제에 주어진 이름대로 CMD 보고서라고 이름을 작성하고 그 다음 캡션 형식 탭이었죠. 캡션이 어때요? 작성이 돼 있죠. 우리가 앞서서 해당 컨트롤에 직접 입력한 값이 캡션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서서 작성한 보고서 보기 매크로 연결해야겠죠. 이벤트. 자, 이 단추를 어떻게 하면 클릭하면이죠. 더블 클릭이 아니고 클릭했을 때 그 해당 매크로가 그렇죠. 수행이 돼야 하니까 자, 클릭 이벤트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생성된 매크로가 보이죠. 자, 이와 같이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고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를 클릭하면 자, 보고서가 어때요? 장르별 음반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렸죠. 자, 저장하고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과 관련된 세 문제. 첫 번째, 미완성된 폼을 완성하는 그 폼 완성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표시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 명령 단추를 만든 다음에 생성된 매크로를 지정하는 자, 이 같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